법원장을 지낸 변호사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정치인들이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나 정청래 대표야 대법원장 사퇴를 정치적 구호로 외칠 수 있다고 해도 대통령실에서 호응 메시지까지 내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과 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좀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강유정 대변인이 첫 브리핑을 한 뒤에 80분이 지나서 재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이고, 두 번 오게.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을, 임명된 권력이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임명된 권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해명한 것을 봤는데 오히려 계속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고 제가 달리 오해한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지금 탄핵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그와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최 의원님, 대법원장이 사퇴 여부를 돌아봐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기자들이 오독을 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니 그 동영상 두 개를 동시에 앞뒤로 놓고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제가 별도로 해설을 붙일 필요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이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표현했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수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자, 상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은요,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하면 안 되는 이슈입니다. 전폭적으로 공감해야 되는 거죠. 아니 상권 분립 존중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파문이 일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선출 권력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또한 어마어마한 파문이 일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전폭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생각이다라고 할 거고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돌아봐야 한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파문이 간단하지가 않겠다. 네. 강유정 대변인이 보기에도 간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서 말을 좀 순화시켜서 표현한 게 원칙적 공감이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오독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사실과 다르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오독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죠. 마치 기자들이 잘못 대변인은요. 들은 것처럼. 아니 그게 이제 결국 기자들한테 떠넘기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예. 기자들은 그런 걸 오독하지 않습니다. 기자는 남의 얘기를 의미까지 되살려서 시청자나 아니면 독자들한테 설명해 주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자한테 오독했다라고 하면 그건 대변인실의 기자 모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똑같이 놓고 봐도 전혀 기자들이 오독한 건 없고요. 강유정 대변인이 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건데 상권 분립 같은 거는요. 대통령실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들이 오독했다는 건 기자들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말씀 또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정청래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러면서요.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은 탄핵도 시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예. 저는 탄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9일 만에 정치적 판결을 내려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탄핵의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그 대법원장의 자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입니다만 지금 사실상의 입법권을 쥔 사람은 집권 여당,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될 수 있어? 이런 말을 공공연히 합니다. 윤진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가라는 참담함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장은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입니다. 사법부는 심지어 한 인간의 생명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말 우리나라 법질서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이자 또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입니다. 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수장을 이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앞세워서 탄압하고 위협하고 탄핵시키겠다. 저는 정말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것이야말로 내란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법원장을 얼마든지 정치 권력을 꿀릴 수 있다면 왜 임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면 왜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까?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고 국회가 만든 법도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심지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도 중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법부의 권위예요. 이 권위에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 합의해서 만들었던 우리 87년 헌법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어떤 헌정질서 전복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